양치질, 우리가 보통 쓰는 칫솔이 있죠. 여기 이제 전동 칫솔이 있고 이런 양치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양치질을 할 때 여러분들이 또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어느 법이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하면 제일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정답이 뭐예요? 하시는데 환자분 이게 양치질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말 그 여러 가지 방법의 이름이 많아요. 와타나베, 폰스,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어느 확실한 정답이 있다 그러면 다른 법들은 다 도태되거나 사장되거나 없어져요. 근데 왜 그런 법들이 계속 같이 존재돼서 저희 교과서에도 계속 실릴까요? 네, 절대적인 하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요런 나중에 설명드릴 원터프트를 써서 그거를 보충을 하라는 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을 쓰셔도 돼요. 사실은 무슨 법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하시는 거는 그거는 그런 거 설명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기는 한데 그런 법들 중에서 제가 보기엔 환자분들이 하나를 고르세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손으로 내가 할 때 지속적으로 익숙하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양치질도 기본이 뭐냐면 내 치아는 상하지 않으면서 내가 닦아야 할 곳을 잘 닦아내는 게 목표예요. 자, 중요한 건 상하지 않으면서 내 치아는 상하지 않고 내가 필요 없는 치태, 그러니까 치석이 있다면 치석은 이제 스케일링으로 떼어내야 되겠죠. 치태를 긁어내는 거예요. 내가 음식물을 먹고 나서 남은 찌꺼기들을 없애는 건데 그거는 다 대부분 어디는 잘 하시냐면 요 보이는 면들은 잘 하세요. 넓은 면들은 이런 씹는 면이나 하기 쉽잖아요. 그죠? 이런 면들은. 근데 안 되는 데가 사실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보시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 요런 데가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쪽에다 사실은 양치질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잇몸하고 치아하고의 요 사이 이쪽도 양치가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이쪽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쓰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이 있죠. 이렇게 하시는, 자,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실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동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댔다가 이렇게 진동을 주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자세히 보시면 이 치아 사이하고 이쪽을 다 같이 잘 청소를 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면 잘 보이실래나?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치아 사이사이도 잘 들어가고 솔모가, 그 다음에 이쪽 잇몸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쪽에다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45도 각도로 치은하고 치은 경계부하고 치아 사이를 다 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쓸어주고, 저는 이 방법을 써요. 이 방법을 쓰다가 지겨우면 좀 왔다 갔다 세게 하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죠. 위도 똑같아요. 위도 45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쓸어 내리셔도 돼요. 하실 때 주의점은, 이렇게 쓸어 내리실 때도 주의점은 여기서만 깔짝대는 게 아니라 잇몸을 포함해서 잇몸 마사지를 해서 쓸어 내리듯이. 그 다음에 회전법도 있어요. 회전법도 하셔도 돼요. 대신 하실 때 여기서 깔짝대는 게 아니라 잇몸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치아 사이, 잇몸. 이쪽을 포함해서 회전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런 데는 이 입술이나 볼, 혀 이런 거에 이쪽 면은 생각보다 청소가 잘 돼요. 침도 잘 닿고. 안 되는 데가 요 사이사이란 말이에요. 잇몸 요 위쪽이나. 그래서 이쪽을 잘 최대한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일반 칫솔 쓰실 때 잘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쪽 보면 양치질 되게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데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사실 볼이 있어요. 볼이 여기서 이만큼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칫솔이 마음껏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이런 칫솔을 써도 괜찮은데 이게 안 돼서 여기가 잘 못 들어가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끝까지 못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런 데 잘 썼거든요, 환자분들. 그런 분들은 전동 칫솔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대기만 하면 되잖아요. 대기만 하면 청소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볼 안쪽에 이런 맨 뒤에 있는 치아가 잘 썩는다든지 이쪽에 청소가 잘 안 된다. 자, 또 하나 팁이 있는데 양치를 하고 내가 양치가 잘 됐는지 어떻게 하냐. 혀로 대보면 알아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니면 정 구분이 안 된다. 그럼 스케일링을 한번 싹 받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혀로 대보는 거예요. 치아 면들을 이렇게 안쪽 요런데 잇몸하고 사이 요런데 안 닿는데 요런 부분이 잘 혀로 대보면 양치가 잘 안 돼 있으면 여기가 약간 꺼끌꺼끌한 느낌이 나요. 그 꺼끌꺼끌한 거를 느껴지면 이쪽을 청소를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전동 칫솔은 굳이 피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잘 안 된다. 안쪽에 이런 데가 내가 여기 다 막 혀가 있고 뒤에 막 뼈가 있잖아요. 뒤에 뼈가 요 뒤쪽에 뼈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들어가질 않아서 내가 일반 칫솔로 안 된다? 그러면 전동 칫솔 대서 쓰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청소만 잘 되면 돼요. 어느 기구를 쓰건. 기구에 정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게 잘 들어가는 사람은 칫솔 그냥 쓰시면 돼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청소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동 칫솔 머리 작은 걸로 쓰세요. 그러시면 돼요. 자,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보통 인터넷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어떤 법을 쓰세요. 막 그러는데 저는 방법보다 자신에게 익숙해진 거를 어디를 목표로 해서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그런데 조금 별로 좋지 않은 방법 이거 그냥 이러고 마는 거. 요 면만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이 사이사이로는 소리 거의 안 들어가요. 이렇게 양치질을 하면. 의외로. 그리고 여기도 잘 못하세요. 오히려 이걸 너무 세게 이렇게 하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잇몸이 다칠 수도 있고. 이 방법보다는 조금 이제 회전법이나 이렇게 아니면 제가 아까 했던 이렇게 대고 손으로 진동을 주는 법이나 이런 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칫솔 고르는 거랑 치약 고르는 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칫솔은 머리가 좀 좁은 게 좋아요. 저는 작은 걸 선호합니다. 그래야지 손목 각도를 갖고 이렇게 여기 구석구석을 이렇게 하는데 얘가 너무 넓으면 여기저기 걸리적거리는 데가 많아서 이게 구석구석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걸 쓰는 걸 선호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다 그러면 큰 거 갖고도 잘할 수 있으면 그거 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걸 제한을 둘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뭐다? 치태만 잘 긁으면 돼요. 그걸 할 자신이 있으면 큰 걸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칫솔 뭐를 쓸 때 뭐 미세머리 그런 거는 큰 상관은 없고요. 물론 업체에서는 큰 상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설명드리고 싶은 건 뻣뻣한 모를 쓰냐 부드러운 모를 쓰냐 그거는 자신의 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양치를 꽉꽉 눌러갖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부드러운 모를 쓰셔야 돼요. 오래 못 쓰더라도. 아니면 양치법을 바꾸든지 조금 부드럽게 하는 법으로 바꾸든지.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게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치아가 다치게 되겠죠. 내가 힘을 많이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부드러운 모를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양치질 시간도 한 1분도 안 되고 몇십 초면 끝내고 그냥 설공설공 하는 사람이 그러면 약간 강한 모를 쓰셔도 돼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강한 모를 쓰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거는 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정답이 없다. 내가 나를 잘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기구를 사야 된다. 최고 비싼 게 좋은 거다 절대 아니에요. 자신한테 맞는 기구가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치약. 칫솔까지 했으니까 이제 치약이죠. 치약을 설명을 드리자면 치약은 일단은 이제 저는 불소가 한 1000ppm 최소 이상 함유한 거를 권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불소가 독극물이다 막 해갖고 이게 막 뭐 절대 들어있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은 합니다만 치과의사 입장에서 불소가 가진 어떤 시린이를 좀 완화하는 그런 효과나 충치를 이제 1차 우식이라 그래서 이제 초기 충치 같은 경우로 이제 되돌리는 효과까지 있는 이런 좋은 물질을 굳이 안 쓸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치약을 쓰고 나서 양치질이 끝나고 나서 물을 안 씁니다. 그냥 뱉어요. 몇 번 뱉고 말아요.
미국에서 나온 영화들 이렇게 가끔 한번 유심하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몇 번 뱉고 그냥 양치질이 끝나요. 우리나라는 이해를 못할 정도인데 그게 그래요. 거기는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쪽 치약 사용 설명서에선 그렇게 하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불소라는 성분이 물이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금방 그냥 싹싹 그냥 씻겨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치아에 도움이 되는 불소를 뭐 해가 그렇게 되지 않는 성분인데 왜 그거를 다 뱉어내서 효과를 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 이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안 좋은 성분도 있는데 그걸 먹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적어도 아무리 씻어내도 어느 정도는 남아있게 되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시되 우리나라식으로 입으로 충분히 깨끗이 헹궈내시되 그래도 1000ppm 정도 되는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